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주간 딱풀 11월 29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너무나 아쉬운 밤이었습니다. 지금 조선일보 기사도 사진 기사입니다. 아쉬운 밤이다. 폭풍 투혼. 대표팀 가나에 2대3 으로 져서 1무 1패. 자, 어제 밤 12시에 끝난 월드컵 축구 이야기죠. 초반에 전반전에 두 골을 먹고 그 다음에 두 골을 추격했는데 마지막 또 한 골을 당해서 통안의 한 골차 일격. 자, 국민일보는 이 축구 기사를 일면 톱 기사로 실었습니다. 상당히 아쉬움이 남지만 아직 16강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금요일 자정에 포르투갈과 3차전을 했는데 거기서 이기면은 16강에 갈 수도 있는 아주 신랄 같은 희망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현안은 이 화물연대의 총파업이죠. 정부가 오늘 시멘트, 레미콘 업무 개시 명령을 꺼내든다. 오늘 국무회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해서 업무 개시 명령, 이 화물연대 파업을 했는데 여기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면 그것을 듣지 않으면은 그 면허 취소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죠. 어제 교섭이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를 해서 오늘 주재를 해서 업무 개시 명령 안건을 심의를 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피해를 보는 이들은 저임금 노동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파워풀해졌다. 강력한 조치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롱 윤석열의 기한 이런 말씀도 들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특히 민노총이 주도하는 이런 파업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의미 있는 그 조간 기사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보면서 상당히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아찔한 그 순간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기사가 있는데 먼저 그 기사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회면 하단에 실린 기사인데 자, 지금 남욱시 대장동 일당의 또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계속 돈을 조달을 하고 하는 그 사람 남욱 변호사인데 지금 법정에서 여러 가지 이 폭로들을 하고 있죠. 폭로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 사회면 하단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남욱 조서에서 드러난 이야기인데 남욱 조서 검찰이 이 조서를 작성한 거기서 드러난 건데 수사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남욱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남욱이 그때 미국으로 가 있었죠. 도피성 외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귀국을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근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불구속하겠다. 남욱 들어와라. 들어오면 불구속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4명만 구속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4명이 누구냐면 유동규, 김만배, 최용길, 성남시 의회 의장이죠. 그리고 성남 공무원 1명. 이렇게 4명만 그 구속을 시킬 테니 들어와라. 자, 더 이상 윗선으로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간 사업자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이 사람은 고 유한기 있습니다. 이 4사람만 구속시킬 테니 그냥 들어와라. 그 위에 뭐 윗선으로 가면은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 쪽으로 가면은 문제가 복잡해지고 남욱도 여러 가지 돈을 막 준 게 있으니까는 걸릴 수가 있지만 윗선으로 안 간다. 여기서 꼬리 자른다. 그러니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수사 범위를 정해놓고 윗선 수사를 안 한 정황이 드러났다. 자, 작년 남욱 변호사가 천하동인 4호 소유주죠. 작년 10월에 미국에서 귀국하기에 앞서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불구속 선처, 구속하지 않겠다는 선처를 약속받았다. 고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에 진술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새로 꾸려진 수사팀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꾸려진 수사팀은 윗선을 다 축소를 하고 꼬리 자르기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새로
수사를 했을 때 남욱이 그런 진술을 했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 검찰이 화천 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4명만 구속시키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더라. 그래서 실제 수사도 검찰이 말한 대로 흘러갔고 이재명 대표 등 당시 성남시 윗선으로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때 428억 이것도 유동규만 기소를 했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새로 꾸려진 수사팀에서는 유동규 외에 이재명 대표의 핵심 척건인 김용, 정진상까지 구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두 사람 김용, 정진상은 쏙 뺐죠.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그래서 이재명 봐주기를 한 셈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작년에 대장동 수사는 친문재인 성향의 검사들이 담당을 했고 그때 이 윤석열 사단, 이른바 윤석열 사단 전부 다 자천시켰죠.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남욱 씨 등 민간 사업자들만 기소해서 꼬리 자르기 논란을 빚었습니다. 남욱 씨도 그때 들어오면은 구속 안 한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어겼죠. 그냥 이 뇌물 체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자, 남욱은 또 이 진술은 지난 7월부터 사실상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 새 수사팀 조사 과정에서 나왔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새 수사팀이 꾸려졌죠. 이 조사를 적은 조서에 따르면은 문재인 정권 수사팀은 작년 10월에 남욱 변호인에게 2차례 전화를 걸어서 남욱은 미국에 가 있으니까 지금 정영학 회계사가 남욱 씨에게 책임을 모두 떠넘기려고 하고 있으니 들어와라. 유동규와 김만배,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 1명 등 4명만 구속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욱 씨는 실제 그 말을 믿고 작년 10월 18일 귀국을 했는데 공항에서 체포돼서 얼마 뒤에 구속됐죠. 이후 수사는 검찰 말대로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작년 대장동 수사팀은 유동규, 김만배를 구속 기소했고 최윤길도 수원지검에서 구속 기소를 했고 나머지 성남시 공무원 1명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이었는데 작년 12월에 극단적 선택을 했죠. 자,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었고 지난 7월 달에 검찰에 새 수사팀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새 재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욱 씨가 이재명 측근 정진상 또 김용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40억 원 이상을 건넸다는 진술을 이제 확보를 했죠. 이 남욱도 본인이 구속이 됐어도 이재명 정권이 들었으면은 뭔가 큰일을 하려고 이재명을 보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재인 정권 검찰 수사 때까지 그 상황을 제가 조금 후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용 씨는 작년 4월 8일 사이에 남욱 씨에게 불법 대선 경선 자금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금 구속돼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 3인방이 김만배에게 대장동 수익 중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정황도 지금 포착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정권이 바뀌고 나서 수사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자, 남욱 씨는 최근 재판에서도 김만배 씨 측 지분의 절반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했고 이 시장 측이라는 의미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까지 모두 포함한다. 노후 자금 이야기까지도 했었죠.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가 1년도 안 돼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동안 문재인 정권 검찰이 이재명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막 보호막을 오히려 검찰이 쳤다는 그런 그 진술들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가령 최근에 좀 그런 말까지 나왔죠. 이 대장동 수사 지휘부에게 정진상이 다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그냥 그 유동규에게 입원을 해 있으라. 김용이 유동규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냥 입원해라. 그러면은 뭐 더 이상 수사를 안 하고 병원에 들어놓고 있으면은 그 수사 안 하기로 했다. 그러니 정 아픈 데가 없으면은 쓰레기라도 먹고 배탈이 나서 입원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유동규는 응급실에 갔는데 어떻게 해서 또 쓰레기를 먹었는지 그래서 갔는데 입원이 안 돼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진상은 유동규에게 개인 비리, 이 대장동 사업자들의 개인 비리로 몰고 갈 것이니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도 나왔고
특히 그때 그 유동규에게 입원을 해 있으면은 다 무마된다. 그 검찰과 다 이야기가 됐다. 이재명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마를 하는 사람이 이 대장동 수사 책임자다. 근데 대장동 수사 책임자는 그때 서울중앙지검이었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 이종수가 아니냐. 자,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 이재명 쪽으로 수사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밑에 사람들이 그냥 유동규나 이 사업자들이 그냥 어떻게 입원을 하거나 뭐 이러면은 검찰이 수사 안 하기로 했어. 자, 이렇게까지 상황이 진전된 겁니다. 제가 또 하나 기사 소개해 드릴 것은 이것은 왜 소개해 드리냐 하면은 남욱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그냥 정권이 바뀌어서 어떤 자기의 정치적 유불리를 위해서 민주당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세계일보는 이 기사를 크게 썼습니다. 이것도 남욱이 대장동 뇌물 재판에서 폭로한 건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었죠. 곽상도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이 김만배에게 돈을 요구했다. 이런 진술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 의원에게도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욱 씨의 법정 진술, 다른 것도 아니고 법정에서 하는 진술, 또 검찰 조서에서 하는 말들은 진실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감춰졌던 것들이 지금 다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짚어볼 것은 만약에 그때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패배하고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해서 정권 교체가 안 되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지금 상황이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자, 일단 이 민간 사업자들 김만배 남욱 이런 사람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겠죠. 그리고 가벼운 처벌을 받고 일정 기간 구속돼서 구치소 생활을 하다가 출소를 하면은 돈은 그대로 다 챙겨갈 겁니다. 돈은 그대로 다 챙겨가죠. 수천억 돈을. 그리고 또 이재명 정권에서 이 대장동 일당들이 새로운 사업을 막 벌였을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남욱 씨 같은 경우에 벌써 그 안양에 있는 탄약고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그쪽에서 아파트를 짓는 구상까지 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유동규가 남욱에게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대북 비료 사업 다시마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자, 대통령이 되면은 지금 유동규 남욱 씨가 이렇게 그 진실을 막 폭로를 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어떤 정의로운 사람 이런 건 아니죠. 지금 한탕 하려고 하다가 지금 비긋해가지고 상황이 바뀌니까 막 폭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동규 씨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죠. 그 전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은 자신이 국정원의 기획조정실장으로 들어가서 국정원을 뒤집어 놓겠다. 그때 국정원이 이재명을 뒷조사를 하고 그런 말이 나왔을 때 그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만약에 이재명 정권이 됐으면은 유동규 남욱 씨 아주 사업을 가지고 승승장구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모든 범죄 행위가 다 묻혔겠죠. 이 대장동뿐이 아니고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아직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많이 남아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됐으면 그건 다 묻혔을 겁니다. 그리고 정진상 지금 돈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은 아마 지금 청와대 그때는 대통령실 아니고 청와대 그대로 사용하겠죠. 청와대나 정부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앉아 있겠죠. 지금 구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좀 아찔한 것이 정권 교체가 안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냐면은 작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무렵에 이 대장동과 관련한 의혹이 첫 보도가 나와서 그것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확대 재생산이 됐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막 이것을 문제를 삼았죠. 그래서 이것이 대장동에서 들어온 자금줄이 딱 막혔습니다. 안 막혔으면은 대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이 조성했다고 지금 428억 원 좀 나중에 문제고 지금
조성해서 이재명 쪽에 건넸다는 돈이 지금 40억 원이죠. 40억 원. 지금 그 남욱이 주장하는 게 40억 원인데 이 40억 원은 4개의 선거 그리고 이재명의 노후 자금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개의 선거는 뭐냐면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했던 그 선거, 그리고 그러니까 2014년이죠. 그 선거, 그리고 2017년 대선 후보 경선에 이재명이 나갔죠. 문재인 후보와 경선을 해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갔죠. 그 다음에 작년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자, 이때까지 특히 경선에서 20억을 달라고 유동규가 남욱에게 요구를 했다가 8억을 받아가서 김용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억을 요구했다가 왜 8억만 받아가서 중단됐느냐 하면은 그 시점에 단계적으로 돈을 받아가는 사이에 대장동 2억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터졌고 그것이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돈 지급이 중단이 돼버렸죠. 그 경선에서도 14억을 더 받아야 되는데 중단이 됐습니다. 딱 끊겨버렸습니다. 자, 만약에 그 대장동 사건이 터지지 않고 계속 돈이 투입됐다면은 얼마가 투입됐을지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 막 투입이 됐겠죠. 뭐 428억, 뭐 700억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그러면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 쪽이 막대한 물량 공세를 벌였겠죠. 이 현금을 나눠준다기보다 지금은 그렇게는 하지 못하니까 돈이 넉넉하면은 조직을 막 강화를 합니다. 조직 강화를 해서 대선 때 투표 현장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막 사람들을 독려를 하고 그런 조직을 훨씬 더 강화를 했겠죠. 투표율도 막 높이고. 그러면 대선이 그때 0.73% 차이였죠. 불과 윤석열 후보가 24만 7천 표 차이로 이겼는데 만약에 막대한 금액이 이재명 후보 쪽에서 막 투하를 했으면은 결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아찔했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남욱의 이 정언,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모든 것을 덮으려 했다. 그리고 덮어졌다. 그리고 대장동 2억이 언론에 보도도 안 되고 그 이낙연 쪽에서 이렇게 막 이슈화를 시키지 않았다. 그랬으면은 지금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것을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은 뭐 천당에 있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지금 대선에서 패배하고 이재명이 패배하고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도 정권 교체가 되니까 이재명은 완전히 도와주던 검찰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사법 리스크에 사법 리스크에 노출이 됐죠. 무방비는 아니죠. 본인이 계속 이제 셀프 이 방탄복을 입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돼서 불체포 특권도 갖고 있고 또 특히 당 대표까지 돼서 이 당 전체를 당 조직 전체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로 지금 치고 있는 이 상황이 된 거죠. 사실상 자신을 보호하라고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의 이런저런 움직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 지키기 하나로 귀결이 되고 있죠.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아직은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은 다음 총선 공천권을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언제 뭐 이것이 터질지는 모릅니다. 이 반명 쪽에서 이 불만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야당이 갑자기 이상민 행안부 장관 다시 해임시켜라 뭐 이렇게 또 요구를 했습니다. 이슈를 막 만드는 거죠. 이태원 참사 책임지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아예 요구를 했습니다. 어제가 참사 한 달인데 그때까지 해임시켜라 대통령에게 요구를 하고 그것을 뭐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는 해임 건의안을 상정하겠다. 국회에 해임 건의안을 상정을 하겠다. 저번에 이 정부 들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벌써 한번 해임 건의안을 상정을 해서 다수당의 힘으로 가결을 시켰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었죠. 외교 참사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그런데 해임 건의안 말 그대로 건의안이니까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죠. 건의를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죠. 묵살을 하면 그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해임 건의안을 막 상정을 하고 하는 것이 민주당이 스스로 갖고 있는 무기를
갖다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해임 건의안 이런 것은 정말 엄중하게 사용을 해야죠. 진짜 필요할 때 한번 사용을 해서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사용을 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임 건의안을 시도 때도 없이 막 내면은 나중에는 국민들이 불감증이 걸립니다. 저것도 그냥 뭐 정치 쏘 하는 거지. 뭐 대통령이 뭐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지. 정말 중요할 때 해임 건의안을 내면은 그렇게 여론이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없죠. 가령 예를 들어서 국회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청문회 걸핏하면은 야당이 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안 해주니까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하는 걸 정말 진짜 필요할 때, 국민이 동의할 때, 그런 때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해야 되는데 뭐 청문회만 열리면 인사청문회만 열리면은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하니까 국민들은 불감증이죠. 그거 뭐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그러니까는 어떤 인사청문회나 이 해임 건의안 이런 권한을 국회의 권한을 어떻게 보면 야당의 권한을 스스로 지금 차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강대강 대처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내일 발의, 다음 달 2일 표결 방침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내년 예산도 지금 이재명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볼모를 잡고 있는 거죠. 본인 보호를 위해서. 이재명 첫 야당 단독 예산안 시사, 대통령 거부권도 없다. 대통령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정부안을 폐기시켜버리고 야당안을 상정해서 예산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가 정부안에 보다 정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 동의 없으면 정액은 할 수 없는데 감액은 할 수 있죠. 그래서 감액하는 부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을 감액을 해서 통과시켜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민주당 단독 예산안 사상 처음으로 그래서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일을 지금 이재명이 시사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죠. 이재명이 이 예산안 처리 시한 지금 나흘 앞둔 어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경찰국 예산이나 초부자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민주당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수정안이란 이것은 뭐냐면은 이 다음 달 2일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정부 원안은 아예 부결시켜버리고 다수당의 힘으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마련한 수정안을 올려서 의결을 하겠다. 행포죠. 다수당이 이건 전형적인 다수당의 행포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이 계속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형성을 하면서 본인의 지지층을 끌어모으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도 총동원돼서 막 보호하려고 나섰는데 윤석열 정권과 대치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유사 언론사, 뭐 더 탐사 같은 것 이런 것과 협업 김의겸이 그렇게 표현했죠. 협업을 해서 또 이 여론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더 탐사 행포가 지금 거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화제가 됐었죠. 취재한다면서 한동훈 집 무단 침입 시도 더 탐사. 그래서 중앙일보는 자칭 언론, 스스로 언론이라고 칭하는 자칭 언론의 폭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인 집을 이렇게 기습적으로 기습적으로 거의 습격했죠. 여기에 대해서 정치 깡패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도권에서 과거의 정치 깡패들처럼 이 제도권 정당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일종의 청부를 해서 정치 깡패들을 동원했죠. 그것처럼 지금 더 탐사를 마치 정치 깡패처럼 제도권인 민주당에서 청부를 해서 이런저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탐사 청담동 술자리 오보 의혹이 있는데 한동훈 집 습격에서 생중계 주소도 다 노출시켰다. 전문가들은 지금 팬덤 정치가 팬덤 언론을 낳고 있다. 이 팬덤 언론이 또 운영될 수 있는 것이 돈이 생기기 때문이죠. 돈이 생기기 때문에 무슨 뭐 그때 먹방 더 탐사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천주교 정의구인 사재단에서 호명을 하는 그 사진을 걸어놓고 무슨 뭐 떡볶이인가요? 뭐 떡볶이를 파는 그런 먹방 방송을 하는 그런 것이 아마 여기서 중앙일보가 이야기한 자칭 언론의 본질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김대중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탁난의 시대인데 탁난, 이 알을 위탁한다는 이야기죠. 탁난은 뭐냐면은 뻐꾸기가 자기 둥지가 없고 다른 새, 그러니까 숙주종의 둥지에 알을 낳죠. 그리고 뻐꾸기 알은 숙주종의 원래 알과 모양, 크기, 색깔이 비슷하도록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숙주종을 속이고 그 품에서 부화해서 숙주종이 물어 다 주는 먹이를 뻐꾸기 새끼는 먹고 자라죠. 이것을 탁난이라고 하는데 뻐꾸기는 숙주종의 원래 알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서 자기 알에서 나온 새끼가 먹이를 독차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칼럼은 탁난의 시대다. 민주당이 지금 탁난의 시대다. 김대중 전 조선일보 주필이 과거 기자 생활을 할 때 야당을 출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야당과 지금 야당의 다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은 탁난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뻐꾸기가 나무의 둥지에 알을 낳듯이 친북 세력, 그리고 586 운동권과 부정과 비리 의혹에 휩싸인 당대표 이재명이 당 안에 있는 친북 세력 586 운동권과 이재명 부정 비리 의혹에 휩싸이는 당대표 이재명이 같이 민주화 적통인 정당을 접수했다. 민주당을 접수를 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은 지난 오류 실수 벗고 명망의 정당으로 돌아가야 된다. 한국 민주화의 정통 정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을 친북, 종북, 좌파 세력과 586 세대가 접수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전통의 야당이 숙주종이 되어버렸고 주사파, 좌파 세력은 뻐꾸기의 존재 같은 것이다. 뻐꾸기의 존재 같은 것이 됐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 올바른 정당 정치를 위해서는 이재명을 안고 같이 가는 것보다 당 재편의 아픔을 감수하는 것이 낫다. 자, 김대중 칼럼은 그렇게 끝을 맺었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의 최대 적은 정통 민주당을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의 최대 적은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바로 이재명 당대표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11월 29일 조간딱풀 마치겠습니다.